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서 호텔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YI 브로커의 브로커인 우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엽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호텔 비즈니스도 팬데믹 끝난 후에 2019년도보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네. 저희가 이제 호텔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타주에서나 외국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상엽 회계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호텔을 사게 되면은 손님들이 많은 궁금한 점이 많으세요. 네. 세법에 대해서. 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호텔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법상의 혜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대통령이다 보니 네. 이 호텔과 관련한 뭐 고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유리한 법안들이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이 회사를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그 지분 분배 구조를 어떤 식으로 셋업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호텔 쪽에 그 CPA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8년 이후에 새로 생긴 세법을 적용을 해서 네.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저희 이제 호텔을 사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세금의 혜택을 받아서 네. 예를 들어서 이득금이 창출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본인이 이제 집에 가져가시는 게 많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호텔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래요? 네. 우선 호텔은 그 모든 비즈니스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있는데요.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비부동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있고 호텔을 운영하는 자체는 뭐 그 자체 비즈니스죠. 네. 그리고 그 호텔 방 안에 보면은 가구들이 뭐 굉장히 꽉꽉 차 있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한 방에만 들어가는 가구만 몇천 불어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가구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감가상각, 그렇죠. 디프리시에이션을 굉장히 빨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금 돈을 내고 있지 않지만은 세금 혜택은 보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감가상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 호텔을 팔을 때는 세금을 또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어차피 뭐 조삼모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뭐 제가 미국에만 있는 어떤 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1031 exchange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오영 씨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호텔을 팔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다른 뭔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네. 1031 exchange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상속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상속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네.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화면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큰 제목을 호텔 인베스트먼트의 세법상 장점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입니다. 네. 이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내가 투자했었던 데 그 자산이 있으니까 네. 네. 그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겠죠. 그 그렇죠. 자산의 수명이 있죠. 네. 그 수명 동안에 매년 일정하게 금액을 비용 처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이 세법에 보면은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네. 한꺼번에 처음에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전문 용어로는 accelerated depreciation, 그러니까 디프리시에이션을 좀 빨리 땡겨서 한다는 얘기죠. 네. 급하게 디프리션을 예,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2018년 이후에 굉장히 유력해진 방법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여기 써 있는데요. 네네.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디프리셔블 에셋,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주로 가구, 그리고 뭐 장비,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세탁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식당에 있는 경우는 식당 그렇죠. 장비 같은 거. 식당 장비 같은 것들. 네.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호텔을 운영한 비즈니스 첫 해나 아니면은 두 번째 해까지 네.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만 해당되나요? 예,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 가려면 약간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데 네. 어찌됐건 두 번째까지는 굉장히 빨리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 클라이언트 한 분이 그 호텔을 팔아가지고 100만 불 넘는 어떤 그 소득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0만 불에 대해서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연말에 다른 호텔을 사셨습니다. 네. 다른 호텔을 사가지고 그 호텔에 있는 가구들을 다 따져보고 나니까 100만 불이 넘어요. 네. 그래서 그 100만 불 넘는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다 해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전에 파는 호텔에서 생긴 그 캐피탈 게인을 네. 한꺼번에 다 없앨 수가 있어서 세금을 전혀 안 내셨어요. 아, 예, 그럼 100만 불을 벌으셨는데 안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세금은 언제 내는 거는 아니죠? 예, 감가상각을 많이 했으니까 네. 언젠가는 그 호텔을 팔을 때가 되면은 네. 그때 가서 그게 다시 수입으로 잡히긴 하겠죠. 그렇죠. 예, 잡히긴 하겠지만은 그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요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국의 세법에서는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독특한 법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네. 6개월 이내에 동등한 어떤 다른 재산, 동등한 성격의 다른 재산을 샀을 경우에 네.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돼서 그 전에 재산을 팔게 되면 원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두 번째 재산으로 그 양도소득 자체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을 뿐 나중으로 결국은 연계해서 언젠가는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1031 익스체인지인데 우선은 1031 익스체인지가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이건 그 비슷한 비즈니스를 그 새로 사기만 하면은 1031 익스체인지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다가 식당을 사도 그렇죠. 됐다는 거죠. 예,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전혀 되지 않고요. 오로지 부동산만 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만 1031 익스체인지는요. 호텔이 바로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호텔 같은 경우가 이제는 유일하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동시에 1031 익스체인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031 익스체인지를 한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호텔을 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건물을 두세 개를 산다든지 그것도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1031 익스체인지를 합니다. 그 1031 익스체인지를 내 라이프타임 동안 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네. 계속하는 거죠. 네.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이제 내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그걸 상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그 상속을 할 당시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인당 1,100만 불까지 네.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줄인다고는 하는데 그 상속세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 동안에 누적됐었던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 포텐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상속할 당시에 네. 그걸 이제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스텝업 베이시스가 있겠는데 스텝업 베이시스를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평생 동안 양도소득세를 한 번도 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 상속을 했는데 상속하자마자 우리 아들이 그 건물을 팔면은 네.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낸다는 거예요. 아, 상속 당시에 이미 그 취득 원가가 상속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설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 가격에 그대로 팔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는 거죠. 아,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렇다면 세법상에 뭐 심각한 어떤 구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중세금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스텝업 베이시스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네, 대통령 유세 기간 동안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텍스 폴리시 계획 중에서 네. 제일 가능성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미국에서 지금 벌써 99년 된 룰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99년의 그 역사를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쌓여 있었던 세금을 내야 되는 포텐셜을 한꺼번에 다 모두 다 내세요. 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가능성이 제일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말씀드릴 때 스텝업 베이시스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호텔이 다른 그 비즈니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을 굉장히 빨리 많이 해가지고 당장 당해년도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는 것.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감가상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031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미뤄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뿐더러 상속세까지도 거의 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텔이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유리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손님들은 보면은 그 다른 비즈니스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 인컴이 뭐 1밀리언이다, 2밀리언이다, 3밀리언이다 이렇게 이제 인컴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항상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호텔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그 또 호텔을 찾으실 때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그러니까 네. 가격에 상관없이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은 왜 꼭 9월 달 아니면 10월 달에 호텔을 찾으실까 제가 네, 생각을 예, 했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해에 돈 번 거를 봐서 이제 그거를 감가상각을 받으시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호텔을 사는 시기가 클로징하는 시점이 12월 달이 제일 좋죠. 예, 12월 달이면은 그 호텔을 운영한 것 자체가 며칠 되지도 않으니까 수입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비즈니스의 감가상각은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만 불, 마이너스 200만 불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30일 날 클로징 해도 되나요? 네, 그게 제일 좋죠. 그래요? 그럼 하루 만에 그거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좀 불합리할 정도로 어느 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짜여진 그런 법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너무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좀 놀라운데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빌딩을 샀는데 네. 그 빌딩을 자세히 뜯어봐가지고 분해를 해보면은 그게 빌딩에 뭐 시멘트하고 벽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빌딩을 뜯어보면 그 안에 뭐 형광등도 있고 파이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지하에 보면은 수도관도 지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것들을 빌딩으로 봐야 되느냐? 빌딩이 아니라 그건 픽스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엔지니어들이 띄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띄어내가지고 그런 부분의 가격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산정을 해서 이 부분은 호텔의 빌딩의 일부가 아니니, 네. 빌딩의 일부가 아니니 이 부분만 띄어내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디프리시에이션을 하겠다. 그것도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요? 예. 그러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은 뭐 몇 년 동안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뭐 그 20년 전에 있었던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었었는데 네네. 그거를 지난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원래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대단한 작업이었었어요. 네. 한 번 하게 되면은 20년 동안 된 빌딩을 내가 만약에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한다. 그럼 지난 20년 거에 인컴 텍스 했었던 거를 다 어멘드를 해야 되는 거였었습니다. 네네네. 그건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그건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2017년에 바뀐 것은 그 20년 동안 내가 감가상각을 잘못했었던 네. 거니까 네. 그 잘못했었던 것과 사실 제대로 했었더라면은 얼마가 됐을 것이다. 이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차액을 그 차액을 그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을 허용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돈을 안 벌 때는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제가 돈을 버는 해에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호텔이 별로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에다가 코스트 세이브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2021년도에 이번에 이제 호텔이 너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2021년도에 세금을 너무 내가 많이 낼 것 같다라고 네. 하면은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해서 그 호텔이 만약에 10년 된 호텔이다. 그럼 10년 동안에 있었던 디프리시에이션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감가상각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10년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했었더라면은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누적된 게 10년이니까 대단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 대단한 숫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불을 한꺼번에 2021년도에 비용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점도 2021년 중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021년 세금 보고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숫자를 보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면 그냥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거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내가 디스크리미네이션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손님들 텍스 리턴을 보면 그 코스트 세리게이션 하신 분들 그 모르기 때문에 텍스를 많이 내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게 전문가를 이렇게 뵈니까 저도 처음 아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플러밍 같은 게 사실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쵸, 그런 거 호텔에 하려면. 그러면은 그게 벌써 한 호텔당 뭐 50만 불 정도는 들 텐데 그거를 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건 대단한 그렇죠. 거네요. 그 내가 올해 호텔을 운영을 해보니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표준액이 100만 불이 나왔더라.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50만 불의 비용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빼는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용 처리가 되는 거군요, 법적으로. 물론 이제 외부의 전문가도 고용을 해야 되고 네. 그 전문가한테 뭐 프로페셔널 피를 페이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것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받고 또 집기에 대한 보너스와 감가상각도 받고 그죠? 거기서 집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안 돼요?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집기는 이미 제대로 디프리시에이션을 했을 테니 그것은 해당이 없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트 세리게이션은 우리가 돈을 벌 때 그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네요. 그 타이밍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모든 부동산은 사실 다 가능합니다. 모든 부동산은 다 가능한데 호텔 같은 경우는 부동산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QBI라고 썼는데 제가 사실 이 QBI에 대한 그 세미나를 굉장히 여러 번 하고 돌아다녔어요. 네네. 이게 2018년에 생긴 법안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QBI라고 하는 거는 Qualified Business Income의 약자입니다. 결국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비즈니스를 했을 경우에 그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taxable income이, 그러니까 과세 표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세 표준액 중에서 20%를 무조건 빼주는 게 QBI 디덕션의 골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원래는 뭐 인컴이 있고 익스펜스가 있어가지고 10만 불이 남았는데 그러면 10만 불을 세금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0% 띄고 8만 불만 세금 보호한다는 거죠. 네. 이게 2018년도에 미국의 법인세가 대폭으로 인하되면서 스몰 비즈니스도 똑같은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호텔도 물론 뭐 웬만한 호텔은 다 스몰 비즈니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텔 같은 경우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타벅스 건물 하나 갖고 있다. 네네. 그거를 내가 렌탈 비즈니스니까 그쪽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돈만 렌트만 받는 거죠. 그것은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서 렌트하는 것도 사실 이득금이 창출하지만 그건 비즈니스로 볼 수 없나요? 그렇죠. 내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쓸 때만 그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RS에서는 1년에 250시간 이상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습니다. 250시간? 예. 그래서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렌탈홈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를 공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호텔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럼 100% 오너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인컴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다른 그 렌탈 비즈니스, 다른 부동산, 그냥 부동산만 있는 비즈니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호텔 같은 경우는 내가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파이드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20%의 공제를 받는 것이 너무 100% 확실하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호텔이 좀 운영하시면서 골치 아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훨씬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호텔은 건물 투자와 또 비즈니스 투자가 같이 복합된 비즈니스라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잠깐 우영희 부동산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스테이트나 아니면 외국에서 네. 투자 문의하신 분이 많다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어요.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외국인이 미국에다가 어떤 뭐 투자를 하실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부동산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동산에 집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 설립 구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저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률적으로 외국인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LLC를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LLC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법인이 있죠. 네네. 한국에서 얘기하는 법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세금상으로 그건 이중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나중에 투자를 했다가 그걸 팔고 다시 한국으로 송금을 해가지고 가지고 갈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세금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 네, 그 정도까지 나오는 것이 법인입니다. 네네. 이중세금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고려하시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LLC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LLC는 원래가 법인세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LLC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이중과세가 아니고 그 법인에서 남은 인컴에 대해서 개인이 한 번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근데 그때 내는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세의 세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일반 개인 소득세를 세율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소득세율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 맥시멈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40%가 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40%인데 여기 보면은 20% QBI 공제도 또 가능합니다. 받죠. 네, 예. 네. 외국인이라도 받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래요? 여기 있다면은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20%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0%인데 20%를 공제를 받으니까 32%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이 32%만 내고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C 코퍼레이션 70%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LLC를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LLC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 네. 이 외국인들은 미국에 당연히 어떤 영주권이 없으신 분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소셜 넘버도 없겠죠. 그렇죠. 예, 그 소셜 넘버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하시더라도 미국에서 비즈니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 그렇군요. 아니고요. 네네. 예, LLC는 원래가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걸 허용하는 게 LLC 아니면 C 코퍼레이션인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C 코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네네.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LLC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LLC로 해가지고 반드시 파트너십으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너십으로. 네. 그럼 두 사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두 사람 이상 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 분들이 이제 단독 투자를 하실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 부부가 파트너십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자녀분을 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을 껴서 LLC를 설립을 한다.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남편분이 한국이나 어떻게 외국에서 가지고 계신 재산도 많고 수입도 많고 이러신 경우라고 하면은 네네. 사모님과 네. 자녀분들이 이 LLC에 미국의 LLC 오너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유리한 근데 경우가 애들이 많습니다. 어린 경우는 어떡하죠? 애들이 어려도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애들이 어리게 되면은 그 애들이 세금 보고를 결국은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애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그 본인의 세율대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의 세율대로 보고해야 되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애들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헐리우드에 있는 그 슈퍼스타 어린아이들은 7살에도 밀리언어가 많습니다. 많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다 세금 보고 하는 겁니다, 원래. 네. 그래서 애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렇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분들 이름으로
이런 걸 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주제가 넓고요. 필요하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소셜 번호 당연히 없어도 되고요. 이 외국인이 투자했을 경우에 소셜 넘버하고 비슷한 텍스 아이디 넘버라는 거를 저희가 다 받아드립니다. 네. 받아드리고 그걸로 세금 보고도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비즈니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의 오너가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Qualified Business Income 20% 공제는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국에 여기 뭐 적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미국식의 어떤 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제 개인연금 뭐 무슨 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미국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1k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뭐 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한국의 개인연금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내가 개인연금에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것만큼 내 세금에서 그러니까 그 내 표준 그 수입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펜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펜션인데 내 펜션에다 돈을 집어넣었더니 세금을 빼주는 펜션입니다. 그거 집어넣은 만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년에 뭐 100만 불 벌었는데 20만 불을 만약에 떼어내가지고 펜션에다 집어넣으면은 80만 불만 세금 보고하면 됩니다. 그 80만 불에서 20%또 떼니까 64만 불만 보고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작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펜션을 외국인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펜션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 외국인의 그분이 이제 오너이시니까 본인 자신의 펜션 플랜을 만드는데 그게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펜션이라든지 아니면은 QBI 디덕션이라든지 여기 뭐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 1031 익스체인지 코스트 이런 모든 그런 뭐라고 하나요? 어드밴스드 테크닉이죠. 그렇죠. 그런 고급 기법을 다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평소에 어지간해서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뭐 뒤로 미루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상속까지 가는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제가 또 많이 하는 텍스 플랜의 한 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을 주로 많이 파니까 사실 1031이라는 그런 이게 사실 IRS 코드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1031 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많이 공제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네. 왜 중요하냐면은 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득금의 창출이 뭐 2년 후에 팔아도 뭐 1밀리언이 남을 수도 있고 5밀리언이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포션이 강하기 때문에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매상을 올리면 그거에 남는 이득금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건물 가격도 인컴 어프로치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5밀리언에 샀는데 3년 후에 인컴이 몇 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건물 가격이 갑자기 10밀리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보통 상업용 건물들은 그렇게 올라가질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렌트 받는 거라든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3년 내지 5년마다 리뉴를 하거든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밤에 방을 뭐 50불씩 받았다가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800불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플로리다가 그런 현상이 나고 사실 조지아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다 솔드아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케이션 시즌에 방을 레저베이션을 하시려고 보시면 이게 작년에나 재작년에 어떤 경우는 10배까지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게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막 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지금이 호텔 사는 가장 적시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세법 문제나 이런 거는 오늘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정말 알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제 손님 중에서는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셔갖고요. 그냥 팔고 본인이 번 거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내겠다. 그래서 한 1밀리언 정도 내신 분도 봤어요. 네. 근데 사실 그 1밀리언 돈이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럴 겁니다. 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LLC 설립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이 호텔 비즈니스는 정말 여러분이 같이 하셔도 상당히 안전한 비즈니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호텔을 했을 때 선생님이 올해 이제 그 회계사 법인에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선생님만이 또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저도 호텔의 지분을 좀 사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예, 좋네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베네핏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저희 아틀란타 한인사회에서는요, 호텔 오너들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회계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신뢰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들었지만은 저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궁금할 때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호텔이 살 때 호텔을 사기 가장 적시 시기예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가장 극대화를 해서 3년 내지 5년 후에 파실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공부를 오늘 많이 했지만 너무 많이 하시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이상엽 회계사님께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신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이 아틀란타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부동산 투자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텔 투자나 또 상업용 건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